미국 주식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저희와 함께 일단 무작정 따라해 보시죠.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속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원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객장 거래가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객장 거래가 중단되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객장 이제 폐쇄된다 그러면 일단 엄청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일단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화면 돌고 자료 화면 돌면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뉴욕 월가에 있는 바로 객장인데요. 거기 이제 트레이더들이 아직 있긴 있는데요. 거의 상징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미국의 거래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미국에서 하시거나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신 분들 거래는 거의 99.9% 온라인으로 이미 전산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저분들이 트레이더들이 극히 일부 종목, 일부에 대한 거래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운전해서 하는 거래가 있는데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 거래된 거는 이미 플로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100% 온라인을 하고 있고요. 마치 저런 거면 대한민국에도 증권거래소 저런 거 많이 보신 분 계시죠?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뿌리기도 하고 사람들 좀 우울한 모습 찍고 그런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건물은 지금 부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게 그냥 그 상징적인 장소고 바로 저곳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매일같이요. 오프닝 벨을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규 개장하거나 사람들은 행사하는 게 있고 클로징 벨 때도 행사하는 게 있고 행사하는 분들이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방송, CNBC, 야후 파이낸스, 블룸버그에도 모든 방송국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거기 클로즈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저거랑은 상관없이 미국 일부에서 월가, 그리고 백악관에서 일부 재무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래 시간을 약간 단축한다? 그런 얘기는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플로우 자체를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 소개할 미국 주식은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최근에 수요 급증에 배송센터가 비상 운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문 폭주에 10만 명가량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한마디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열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죠. 정부도 못한 일, 아무도 못한 일을 아마존이 하고 있고 월마트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오늘도 최근적으로 워낙 주가가 급등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월 15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존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1,754달러였고요. 2월 11일 날 불과 지금 한 달 전입니다. 2,185달러 하면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면서 24.5%까지 올라갔다고요. 최근에는 오늘까지 한 25% 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워싱턴주에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1994년 7월에 제프 베조스가 설립했고요. 시장 자체는 여러분 다 이미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책을 팔았죠.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온라인 서점을 팔았고요. 지금 현재는 닷컴 버블 시기에 떠오르는 수많은 회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여러분은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머리가 벗겨지고 아마존닷컴이라고 벽에 써놓고 한 그 화면이 되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사실 미국에 다녀왔을 때 시애틀도 잠깐 들렸었는데 아마존이 시애틀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한 말의 일환이었지만 아마존의 주가 지금 상태는 떨어졌지만 제프 베조스는 여전히 세계 부자 순위에 들겠죠. 맞습니다. 작년 11월과 지금 랭킹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등락이 있을 뿐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아쉽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한국 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더 돈이 많아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현재 지금 새벽에 제가 보고 왔는데요. 1,310억 달러로요. 한국 돈으로 보면 162조 원이 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에 이혼했지만 여전히 세계 1위 부자를 하고 있고요. 전 부인인 맥켄지가 지금 세계 최고 여성 부자 중 한 명으로 역설적으로도 등극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아마존은 국내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존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으실 것 같네요. 2018년
2008년이나 2012년 제가 두 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데 이 통계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딱 2년 전에 오늘자를 제가 갖고 갔는데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한국에서 갖고 있던 건 아마존입니다. 두 번째가 알리바바, 세 번째가 엔비디아고요. 4위가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다섯 번째 많은 것이 페이스북이었는데요. 2012년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뽑은 숫자인데요. 제일 많은 것이 아마존입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은 것이 구글이고 네 번째가 애플이 올라갔고 다섯 번째가 이제 상당히 많이 좋아하셨다가 약간 속상하시는 테슬라. 네. 네, 테슬라가 다섯 번째를 갖고 있고 여기만 보더라도 앞서 이제 아마존이 먹여 살리지만 아마존은 최근 10년에 먹여 살린 거고 30년 전부터 먹여 살린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여 살렸고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지금 다들 소위 그거 아닙니까? 그 관광 투어에 들어올 정도로 거기 그 관광객 상대로 설명하는 그 세션도 있을 정도로 여하튼 그게 바로 하여튼 시애틀에 부동산을 올린 것도 바로 그 두 회사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직원이 아니면 부자 동네에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들릴 네. 정도로 네. 굉장히 아마존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비교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분들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마존이 되겠고요. 여하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선방하고 있죠. 물론 주가는 다 떨어졌지만 시장보다는 좀 덜 떨어진 게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마존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되었건 해외 직구하시는 분만 쓰죠. 물론 여기서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도 아마존을 통해서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하튼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는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외 직구도 이제 배송 대행이다 여러 가지 배대지를 써갖고 쓰시는 분 계실 텐데 여하튼 아마존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돌아가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다 북미 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문이라든가 배달 수요가 엄청나게 폭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긴급히 10만 명을 신규 고용을 했습니다. 주문을 폭주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계속 공지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프라임 그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48시간 하는 거 있는데 그것들에서 해당되는 품목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했다는 양해를 부탁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미국 정부가 하지 못하고 아무도 못한 일을 지금 여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앞서 계속 BBC에서도 얘기했지만 휴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식용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기저귀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고 쌀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이 다 급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문이 좀 고장났다, 문짝이 좀 안 맞는다거나 집에 소파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도 약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주문을, 그러니까 물건을 채우는 거를 지금 약간 정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파는 사람, 제조업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거 위주로만 물건을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수 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지금 갖다 물건을 확보하고 그걸 배송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요번에 이런 거에서 더 커졌을 거라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1년에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6주가 걸리건 8주가 끝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앞으로 모든 일상 생활에 대한 소위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 그러니까 엄청 모여서 일하고 여행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튼 아마존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데에 대한 수요 상당히 좀 지속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문 폭주에 10만 명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회사는 또 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오프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 주로 생활하시고 한국에서만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가
동네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마트뿐만 아니라 약간 편의점 이런 것들이 웬만한 도심이 살건 뭐 지방의 도시에 가더라도 중소도시에 가더라도 한 블럭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뭐 캐나다란 나라였는데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바로 옆에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많이 타던 시대인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 이런 지금 혼자 사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싱글 그 가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주위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대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물론 가족이 있으면 이제 주택에 살지만 아파트에 있고 콘도에 살고 이런 분들은 자동차가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란 거나 리프트란 것들이 사업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는데 어떻게 코스트코 가서 물건을 삽니까? 그쵸. 상식적으로. 네. 예, 아주 추운 데 있는데 쌀을 어떻게 사러 갑니까? 이렇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제프 베조스 때문에 자기가 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이제 승미련 자료들 몇 개 보내드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를 계속 조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브랜드 인티머시 서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발표하는데요. MBLM이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소득별로, 성별로 다 조사하는 서베이를 한 3주 전에 발표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전 세대에 아우러서 성별 그리고 소득 수준 상관없이 1등한 세대가 1등한 이번에 브랜드가 바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세대별로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 Z세대입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요. 1위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플레이스테이션이 1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게임. 네, 그러니까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엑스박스도 한 5위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2위가 아마존이고요. 3위가 타겟입니다. 그리고 Z세대로 들어가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X세대는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와 소위 베이비 부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넷플릭스가 1위, 2위, 3위가 되겠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들어가면 1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2위가 토요타, 3위가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세대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만 1위가 아마존이었지만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1위, 2위, 3위를 불러드리면 1위가 아마존이 되겠고요. 2위가 디즈니, 3위가 애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이 전 세대에 거쳐서 제일 지금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보적이네요. 아마존에 대한 월가의 의견 그리고 또 주가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주가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1조 달러 들어가면서 일단은 1위가 아시다시피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 비싼 거가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3위가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도 이제 속락을 한 거죠. 계속 같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 오늘도 좀 올라갔고 최근에 좀 바닥을 먼저 좀 확인하고 있고 물론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열일을 하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끝나더라도 지금 아마존이 미국의 모든 온라인에서 50% 점유율인데 이게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의견을 보여드리면 매수가 38명입니다. 압도적인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중립은 1명입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여전히 2,400달러가 넘습니다. 2,400달러 넘으면서 목표 주가가의 계리율이 지금 43%까지 벌어져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거 여러분 좀 검색해 보시면 페이스북은 목표 주가가의 거래율이 65%까지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하실 거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어딘지 그게 이제 저도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셔야 되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이버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광고가 뭐냐면 실제로 보면 온라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슨 공연을 한다. 그리고 어디에 무슨 티켓을 산다 이런 건데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상대적으로 좀 아마존에 비해서 재미없거든요. 광고가 주는 겁니다, 지금 그쪽은. 어디라 가는 행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여행을 하더라도 뭐 가야 되는데 그런 광고를 안 하는 거죠. 누가 지금, 이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여행사가 네이버에 광고를 하겠습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광고가 주는데 아마존은 광고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아마존의 지금 힘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온라인 하는 구글도 페이스북 좋지만 주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